아침 식사로 버터 바른 토스트 한 조각보다 더 좋은 건 없을 거예요. 핫퍼지 선데를 제외하군요. 하지만 토스트 위에 차가운 버터를 바르기 어렵다면 여기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치즈 강판을 사용하세요. 필요한 양을 파악하고 버터를 강판에 갈아주세요. 이 과정은 버터를 부드럽게 하여 더 쉽게 펴지게 하고 너무 많은 양의 버터를 녹일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자꾸만 생각나요. 핫퍼지 선데. 건조 파스타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로 나오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각각의 파스타 종류가 특정 소스와 가장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조개 껍질 모양의 파스타는 더 진한 소스와 잘 어울려요. 왜냐고요? 소스가 조개 껍질 안에 들어가서 요리를 제공하고 먹기 더 쉽기 때문입니다. 줄이 있는 바깥쪽 표면은 소스가 파스타를 덮는 데도 도움이 돼요. 만약 쿠키를 태우거든 이번에도 강판을 사용해서 쿠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베이킹 트레이에서 쿠키를 꺼낸 후 검게 탄 부분을 강판에 갈아내면 돼요. 하지만 조심하고 쿠키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또한 쿠키 모양을 조금 망친다면 언제나 쿠키를 녹인 초콜릿에 담글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식으면 완벽한 모양의 쿠키를 얻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일단 쿠키가 입 안으로 들어가면 쿠키 모양이 정말 중요할까요? 샌드위치에 많은 재료를 넣는 것을 좋아하지만 빵이 눅눅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면 수분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얇게 썬 토마토나 오이를 최대 5분 동안 2개의 종이 타월 사이에 넣어둔 후 샌드위치에 사용하세요. 또한 버터, 치즈 또는 마요네즈나 케첩과 같은 소스를 빵에 먼저 바르세요. 그러면 빵의 습기를 막는 일종의 방어막을 형성해서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계란 노른자 근처에 있는 작은 하얀 끈이 요리하기 전에 제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알끈이라고 불리는데 사실 그걸 제거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계란 중심에 있는 노른자가 제자리에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끈은 음식의 질감이나 맛을 망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는 건 완전히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대부분의 주스 상자가 양쪽에 하나씩 2개의 플랩이 있다는 걸 알아챈 적이 있나요? 그건 사실 손잡이에요. 제조업자들은 상자를 더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방식으로 상자를 디자인합니다. 그러면 상자를 짜서 주스가 밖으로 쏟아지도록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빵 전문가가 아니라도 요리법에 백설탕과 흑설탕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설탕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유일한 차이점은 생산하는 동안 흑설탕의 소량의 당밀이 첨가된다는 겁니다. 당밀은 기본적으로 사탕수수를 가공할 때 얻는 일종의 시럽이에요. 보통 정제 과정에서 제거됩니다. 백설탕은 그렇게 만들어져요. 하지만 최종 제품에 약간의 당밀이 남아있다면 특정한 맛과 더 어두운 색을 가진 흑설탕을 얻게 됩니다. 좋은 거예요. 식기세척기에는 식기 외에도 세척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실리콘 오븐 장갑이나 오븐이나 스토브와 같은 주방 가전제품의 손잡이와 같은 것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일부 주방 스펀지와 재사용 가능한 수건도 식기세척기에 넣어 세탁해도 안전해요. 주방 청소용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주방 세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야외 가구를 닦는 일 같은 거요. 따뜻한 물에 주방 세제를 조금 넣고 그 용액을 사용하여 천으로 야외 가구를 닦아내세요. 마지막으로 정원 호스를 사용하여 깨끗하게 헹구세요. 옷에 묻은 기름 얼룩을 없애기 위해 주방 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스타 소스든 샐러드 드레싱이든요. 음식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얼룩에 약간의 세제를 바르고 물로 헹구세요. 얇은 옷은 색이 없는 비누를 사용하세요. 더 잘 안 빠진 얼룩은 주방 세제에 잠시 담궈두었다가 평소처럼 옷을 세탁기를 사용하세요. 그리고 턱받이 사용을 고려해보세요. 무슨 방법을 써도 옷장이 정리되지 않고 여전히 큰 옷 더미에 압도된다면 효과적이고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 사면 하나 버리기 규칙이에요. 새 옷을 살 때마다 이미 가지고 있는 한 옷을 없앨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항상 공간을 청소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옷장에서 무언가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을 눈높이에 두세요. 그러면 급할 때 쉽게 찾고 꺼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외복과 같이 덜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 품목들은 눈높이 위나 아래의 선반에 보관하세요. 낡은 양념통을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자석을 통 안에 붙이면 자석 선반처럼 이용할 수 있어요. 주방용 가위, 아이스크림 숟가락, 심지어는 식기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일상적인 물품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 문과 같은 금속 표면에도 붙일 수 있어요. 부엌 자석과 잘 어울릴 거예요. 세탁실에선 옷에서 애완동물의 털을 제거해주는 훌륭한 도구가 숨겨져 있습니다.
때때로 돌돌이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드라이어 시트를 사용하세요. 약간 바림을 써서 문지르면 개나 고양이 털을 금방 없앨 수 있을 거예요. 모든 종류의 표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특히 가구에 효과적입니다. 만약 방에 들어갈 때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듣기 싫다면 비누를 경첩에 대고 문지르세요. 하지만 잠시 동안만 도움이 될 거예요. 절물점에 가서 기름을 구할 때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특정 층에 번호 옆에 별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제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출구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항상 1층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길에서 가장 가까운 층에 있을 거예요. 정지 신호가 왜 빨간색인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옛날에는 사실 특별히 정해진 색깔이 없었습니다. 1920년대 이전에는 심지어 표준화된 모양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1922년에 누군가가 팔각형을 생각해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칠해졌어요. 빨간색이 햇빛에 노출되면 너무 빨리 바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란색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바래지 않는 강한 에나멜 페인트가 발명되기까지 30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지신호의 색을 빨간색으로 다시 바꾸게 됐죠. 빨간색은 쉽게 눈에 띄는 것을 원한다면 여전히 최고의 색상이에요. 사람보다 키가 더 클 수 있는 장미 종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높은 장미 덤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높이가 8m였어요. 네, 하늘 높이 솟아 있었죠. 우리가 지문의 독특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같은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호랑이는 없습니다. 이건 호랑이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호랑이들을 구별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요. 백악관 지하에 꽃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거예요. 백악관에서 열리는 모든 종류의 행사에 꽃꽂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기원했지만 미국에 주식이 된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피자를 너무 좋아해서 모든 주에서 매초 350조각의 피자가 팔리고 있어요. 전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네요. 이 맛있는 음식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 미국 전체 식당의 약 17%가 피자 가게입니다. 씨가 음료에 들어가지 않도록 레몬 주스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레몬을 반으로 자르고 주방용 집게로 짜보세요. 레몬의 뾰족한 끝이 아래를 향해 합니다. 주스는 흘러내리지만 씨앗은 레몬 안에 남아있을 거예요. 오, 레모네이드는 피자랑 잘 어울려요. 청바지, 원피스, 자켓을 입어보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깊이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넣을 수 없는 주머니를 왜 만들었을까요? 자, 지금쯤 다들 바닥에서 폰을 집어들고 계시겠죠? 가짜 주머니의 이유는 간단해요. 옷에 특정 재단이나 모양이 있는 경우 주머니로 인해 옷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창고에 보관 중이거나 이미 매장에 진열된 상태에서도 상품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해결책은요? 주요한 부위의 주머니를 없애는 거예요. 게다가 가짜 주머니는 분명히 더 저렴해요. 그리고 늘어나지도 않죠. 흥미롭게도 이 관행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머니가 실제로 탈부착이 가능했던 시기예요. 주머니는 작은 가방과 비슷했고, 예를 들어 여성들은 주머니를 한 옷에서 다른 옷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소매치기에게는 아주 편리했죠. 그런 주머니를 들고 달아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후 옷은 더욱 간소화됐고 부착형 가방 대신 슬림한 주머니가 옷에 바로 꿰매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실루엣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죠. 하지만 곧 더 슬림한 스커트가 유행하면서 주머니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대신에 핸드백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요즘에는 대부분의 주머니가 진짜 주머니예요.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가짜예요. 그렇다면 가짜 주머니를 진짜 주머니로 착각해서 구멍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주머니가 열리도록 되어 있는 주머니 가장자리의 스티칭을 살펴보세요. 느슨한 실이 하나라도 보이면 그 실을 잘라내어 부드럽게 잡아당기기 시작하세요. 주머니가 진짜라면 실이 쉽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바느질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가짜 주머니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경우엔 그냥 두세요. 이제 비밀을 숨기고 있을 수 있는 다른 일상적인 물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종류의 칩에는 긴 홈들이 있어요. 우선 그 선들은 향신료와 조미료의 분배를 도와요. 즉, 칩의 맛을 치즈처럼 만드는 모든 물질은 대부분 그 홈 안에 저장되죠. 또한 그 홈들이 칩을 더 바삭하게 만들어요.
형광펜은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발하는 특수 반투명 형광 잉크로 채워져 있습니다. 노란색과 연두색은 흑백 복사 후에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돼요. 복사기는 노란색과 연두색 자국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해서 인쇄하지 않아요. 과거 최초의 청바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바지의 최초 착용자였던 노동자와 광부들은 이 허술한 옷에 너무 많은 압력을 가했어요. 그 결과 솔기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찢어졌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은 금속 스터드가 발명됐습니다. 대부분의 금속 지퍼에는 내부에 잠금 장치가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퍼 손잡이를 위로 올려놓으면 안 돼요. 아래쪽으로 당기면 자동으로 잠겨요. 손잡이 아래에 숨은 여러 개의 작은 홈 덕분이죠. 이제 플라스틱 병의 가로줄에 대해 알아볼게요. 병을 고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병은 부드러운 플라스틱으로 생산돼요. 이 선이 없으면 병의 모양이 유지되지 않아요. 쉽게 뒤틀리거나 심지어 깨질 수도 있죠. 목욕 거품은 재미나 좋은 향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온도 조절에도 도움이 돼요. 거품이 물을 따뜻하게 유지해 목욕을 좀 더 오래 즐길 수 있어요. 러버덕이 있든 없든 말이죠. 젤펜에 투명한 액체층이 있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이를 잉크 팔로워 또는 막의 액이라고 해요. 이러한 젤에는 폴리머 용액에 용해된 안료 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젤은 안료 입자가 떠있는 상태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두꺼우면서도 볼에 먼저 흐른 다음 용지에 흘러내릴 수 있을 만큼 얇아야 해요. 막의 액은 주로 젤이 증발하거나 새는 것을 방지하는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투명한 액체가 없으면 젤펜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액은 항상 한 위치에 머무르며 젤과 함께 녹지 않아요. 뒤로 이동하거나 펜 밖으로 흘러내리지도 않아요. 이어폰 바닥에 있는 구멍을 통해 스피커 위로 공기가 순환할 수 있습니다. 저주파를 증가시켜 베이스 사운드를 더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죠. 음질도 훨씬 좋아져요. 일부 플라스틱 우유 용기는 측면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약간의 손상 없이는 주차를 할 수 없죠. 아,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이러한 움푹 들어간 부분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돼요. 우선 우유가 상하면 보통 용기 내부가 부풀어 오르고 고압이 쌓이게 돼요. 이때 움푹 들어간 부분이 유용하게 쓰이는데 튀어나와서 용기가 터지는 걸 방지해주죠. 또한 우유를 얼리면 다른 액체와 마찬가지로 팽창합니다. 그러면 움푹 들어간 부분이 튀어나와 냉동실 안에서 용기가 깨지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좋은 거죠. 비행기 창문은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는데 이는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취약한 부분은 보통 모서리에 있어요. 비행기 창문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라면 각 창문에는 4개의 잠재적 약점이 있을 거예요. 압력을 받으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트램의 가공선을 자세히 보면 접촉선이 일직선이 아닌 지그재그로 앞뒤로 뻗어 있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문제는 모든 트램의 지붕에 펜터그래프가 부착되어 있다는 거예요. 펜터그래프의 윗부분은 가공선에 의해 서서히 마모되어 결국에는 교체해야 합니다. 그걸 고르게 마모시키기 위해 와이어는 트램의 경로를 따라 일직선으로 설치되지 않고 지그재그 패턴으로 설치됩니다. 트램이 움직이면 펜터그래프가 와이어를 따라 미끄러지면서 균일하게 마모되죠. 왜 일부 기름통에는 뚜껑이 달린 구멍이 크고 작은 2개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거예요. 전에는 작은 구멍이 작은 용기에 무언가를 부을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틀렸어요. 아주 드문 경우죠. 실제로는 큰 구멍에 기름을 붓기 전에 작은 뚜껑을 먼저 열어야 기름이 옷이나 바닥에 쏟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셔츠의 단축 구멍은 대부분 세로로 되어 있지만 위쪽과 아래쪽은 가로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두 단추가 다른 단추보다 더 자주 미끄러지기 때문이에요. 다행히도 생산자들은 이러한 단추가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솔루션인 수평 단축구멍을 찾았어요. 대단한 엔지니어링이죠? 이러한 단축구멍에서는 단추가 덜 미끄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설탕이나 소금이 든 스틱 봉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열 수 있어요. 끝부분을 찢을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방법은 실제로 가운데를 찢는 거예요. 일부 부츠는 뒷부분에 고리가 튀어나와 있어요. 이 고리의 주된 목적은 신발을 쉽게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뒤꿈치를 부츠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고리를 잡아당기면 돼요.
부츠가 더러워졌을 때나 세탁 후 말리고 싶을 때 이 고리를 이용해 후크에 걸어둘 수도 있어요. 또는 발목에 묶고 싶을 때 고리의 신발끈을 통과시켜 묶을 수도 있죠. 비행기에 탑승하면 좌석 위에 작은 삼각형이 보일 수 있어요. 이러한 삼각형은 승무원에게 창문을 통해 비행기의 날개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알려줍니다. 혹시 모를 경우에 대비해서요. 신발이 정말 미끄러우면 사포를 약간 가져다가 밑창에 문질러서 접지력을 높이세요. 그러면 접지력이 향상되어 빗속에서도 신을 수 있을 거예요. 신발이 너무 젖으면 접지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이는 말하는 신발일 경우에만 해당돼요. 쓰레기통 바닥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두면 쓰레기 봉투를 넣고 빼는 것이 훨씬 쉬워져요. 압력 문제도 없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가방, 신발 및 기타 여러 물건에서 실리카겔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것은 과도한 수분을 흡수합니다. 버리지 마세요. 신발이 젖을 때마다 실리카겔 몇 봉지를 신발 안에 넣어두세요. 보온병은 사실 커피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발명된 게 아니에요. 스코틀랜드의 한 과학자가 화학물질을 안정된 속도로 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원해서 만든 거예요. 그는 2개의 병을 가져다가 작은 병을 큰 병 안에 넣고 그 사이에 공기를 빨아들여 진공으로 만들었죠. 어쨌든 따뜻한 커피 감사합니다.